지금 70대인데 50대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50대인데 70대로 보이는 분들도 있죠.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피부 노화의 90%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피부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최소 10년은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건강 정보와 의학 논문들을 연구하면서 특히 노화와 관련된 생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고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김할머니인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어요. 피부도 푸석하고 주름도 깊고 탄력도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손자 결혼식 사진을 보시면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본인이 너무 늙어 보여서 손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피부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피부 톤도 화사해지고 주름도 많이 이제 옅어지고 무엇보다 탄력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활력도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는지 그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7가지 핵심 식품과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공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피부독이 되는 습관들과 대신 해야 할 올바른 생활 패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피부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늙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피부 노화의 핵심은 바로 활성산소와 염증, 그리고 콜라겐 파괴예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억 개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죠. 특히 자외선,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활성산소 생성을 급격히 증가시켜요. 더 심각한 건 만성 염증이에요. 몸 안에 염증이 계속 있으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되면서 피부가 급격히 늙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만성 염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시거든요. 경고 신호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많이 붓거나 피부가 자주 가렵거나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계속 생기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로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영상 말미에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정말 중요한 팁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혹시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는 가족분이나 친구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이제 피부 노화의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 방어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피부에 그대로 반영돼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피부도 불안정해지고, 호르몬이 흔들리면 피부도 흔들리고, 장 건강이 나쁘면 피부도 나빠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55세 박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피부가 급격히 늙기 시작했어요. 혈당이 높으면 당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피부 탄력을 없애버리거든요. 마치 설탕을 가열했을 때 캐러멜처럼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당화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쌓이면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눈가 주름이나 팔자주름이 급격히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난 피부 독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2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이게 됐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매일 상사한테 혼나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 걱정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사하고 스트레스를 줄인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코르티솔이 어떻게 피부를 망가뜨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콜라겐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요. 둘째, 히알루론산 생성도 줄여서 피부 수분량을 떨어뜨려요. 셋째,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켜서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게 만들어요. 넷째,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의 영양 공급을 방해해요.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피부 재생이 안 돼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피부 세포 재생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수면 부족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피부 나이가 5년 더 많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크서클, 붓기, 창백한 피부색, 주름 증가 등이 모두 수면 부족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자외선은 말할 것도 없죠. 자외선에 노출되면 즉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외선 A는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직접 파괴하고 자외선 B는 표피를 손상시켜서 색소 침착을 일으켜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피부가 빨리 늙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자외선 노출의 누적 효과예요. 어렸을 때부터 쌓인 자외선 손상이 40대에서 50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같은 색소, 질환뿐만 아니라 깊은 주름과 피부 처짐도 대부분 누적된 자외선 손상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장 건강이에요. 장내에 유익균이 부족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증가해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피부까지 올라가서 여드름, 아토피,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셨는데 얼굴에 트러블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늘리면서
장 건강을 개선한 후에는 피부 트러블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스타잔틴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 비타민C보다 6,00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한 번에 100g 정도 드시면 돼요. 굽거나 찌는 게 좋고 튀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니까 피하세요. 연어를 드실 때는 레몬을 같이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오메가3의 산화도 방지해주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60대 김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온몸에 염증이 심했는데 연어를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관절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 염증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특히 얼굴에 홍조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요. 또한 글루타시온이라는 마스터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요. 비타민 E에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특히 자외선으로 인한 지질 과산화를 막아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요. 그리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어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죠. 글루타시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해요.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면 글루타시온 수치를 높일 수 있어서 전반적인 항산화 능력이 향상돼요. 하루에 반 개씩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아보카도 토스트로 만들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세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아보카도 반 개에 약 160 칼로리 정도 돼요. 다섯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의 카테킨은 자외선 손상을 막고 콜라겐 파괴를 억제해줘요. 특히 이즈CGC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이즈CG는 녹차 카테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분인데 염증성 효소들의 활동을 억제해서 피부 염증을 줄여줘요. 또한 콜라겐화제와 엘라스타제 같은 효소들을 억제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분해를 막아주죠. 한 연구에서는 녹차를 12주간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외선에 의한 홍조가 25% 적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피부에 발랐을 때 주름 깊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고요. 하루 3에서 4잔 정도 식후 30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탄닌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지니까 적당히 우려서 드세요. 물 온도는 70에서 80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돼서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줘요. 베타카로틴은 프로비타민 A라고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돼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분화와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각질층의 정상적인 형성을 도와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죠. 또한 베타카로틴 자체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실제로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홍조가 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당근도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거든요. 당근을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구워 드세요. 생으로 드실 때도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하루에 중간 크기 하나, 오전에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카로틴 혈증이라고 해서 되죠. 그래서 피부가 노랗게 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세요. 마지막 7번째는 석류예요. 석류에는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엘라그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함께 콜라겐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해요. 또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석류의 빨간색을 내는 색소인데 모세혈관을 강화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피부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안색이 좋아지고 탄력도 개선돼요. 석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갱년기 여성들의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해줘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콜라겐 생성도 줄어들고 피부가 급격히 늙는데 석류가 이런 변화를 완화시켜주죠. 석류즙으로 마시거나 알맹이를 직접 드셔도 좋고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다만 당분이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에 석류즙 100ml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이 식품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복 섭취가 좋은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토마토, 석류, 레몬물 같은 것들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위가 비어있을 때 영양소들이 바로 흡수되거든요. 특히 라이코펜이나 엘라그산 같은 항산화 물질들은 공복일 때 흡수율이 2에서 3배 높아져요. 공복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한 컵 마신 후 15에서 20분 뒤에 드세요. 그리고 너무 차가운 상태로 드시지 마시고 상온이나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찬 음식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후에 드시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류는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의 기름기와 함께 흡수돼서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져요. 특히 점심 식후에 드시면 오후 내내 항산화 효과가 지속돼요. 식후 섭취의 최적 타이밍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이 시간에는 위산 분비가 활발하고 소화 효소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영양소 분해와 흡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계절별 섭취 전략도 중요해요.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수박 같은 수분이 많은 식품으로 피부 수분을 보충하세요. 자외선이 강한 계절이니까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천연 자외선 차단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연어,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오메가3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세요. 차가운 바람과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하거든요. 또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계절이니까 연어나 계란 같은 비타민 D 함유 식품을 늘리세요. 조리 방법의 과학을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볶거나 오븐에서 180도로 15분에서 20분 구우시면 라이코펜 함량이 최대가 돼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는 게 좋은데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만 데친 후 바로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하기 쉬운 형태가 돼요. 찌는 방법도 좋은데 5분에서 6분 정도 찌면 돼요. 연어는 굽거나 찌거나 해서 드세요. 굽을 때는 160에서 170도에서 15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고온에서 오래 구우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어요. 소금과 후추만 살짝 뿌리고 레몬즙을 발라서 구우면 맛도 좋고 영양도 보존돼요. 식품 조합의 시너지 효과도 놓치지 마세요.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비타민 E가 서로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줘요. 브로콜리와 연어를 함께 드시면 설포라판과 오메가3이 상호작용해서 한겸 효과가 증가해요. 당근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고 녹차와 레몬을 함께 드시면 카테킨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식품을 조합해서 드시면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해요. 특히 석류나 토마토 같은 과일류는 당분이 있으니까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시고, 혈액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녹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아보카도나 석류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부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돼 있어요. 각 장기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간부터 보호하세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독소가 쌓여서 피부로 배출되는데 이게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돼요. 간을 보호하려면 밀크시슬, 강황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술은 되도록 피하세요.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간이 해독 작업을 하니까 이 시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시길 바래요. 장 건강도 피부와 직결돼요. 장내에 유익균이 부족하면 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요. 발효식품인 김치, 요거트, 나토 같은 걸 꾸준히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신장 건강도 중요해요.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부종이 생기고 피부색이 칙칙해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보충제 복용 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는 피부 건강에 중요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인 1000국제 단위 정도만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중 농도를 체크하세요. 비타민C도 하루 1000mg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과다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하면 좋은 습관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독소 배출을 도와줘요. 그리고 세안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하루에 30분씩은 걸으세요.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줘요. 특히 햇빛이 있을 때 걸으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세로토닌도 분비돼서 기분도 좋아져요. 수면 패턴도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자야 해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도 있어요. 첫 번째가 흡연이에요. 담배 한 개피를 피울 때마다 비타민C가 25mg씩 파괴돼요. 그리고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에 영양 공급을 방해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4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65세 금연했는데 6개월 만에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칙칙했던 피부가 화사해지고 주름도 많이 개선됐어요. 금연이 이렇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예요.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비타민 B군을 고갈시켜요. 특히 간에 부담을 줘서 독소 배출을 방해하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마시지 마시고 마실 때도 물과 함께 드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워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염증이 증가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2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급격히 늙었어요. 하지만 가족 상황이 개선된 후 명상과 요가를 시작하시면서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구름 낀 날에도 겨울에도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365일 발라야 하는 필수품이에요. SPF 30 이상, PA4 플러스 이상인 걸로 선택하시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콜라겐 보충제의 효과는 아직 논란이 있어요. 먹은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 콜라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다시 조립되는 거예요. 차라리 비타민C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얼굴 마사지를 하면 주름이 늘어날까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올바른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피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시고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마찰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 세안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서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요. 하루 2번 저자극 세안제로 부드럽게 세안하시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비타민C 세럼은 언제 발라야 하나요?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바르는 게 좋아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거든요. 다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그리고 비타민C를 바른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부터 건강하게 만드세요. 간이 건강해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고 피부가 맑아져요. 밀크시슬이나 강황 같은 간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간은 밤에 해독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에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요. 두 번째, 음식은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연어, 아보카도, 녹차, 당근, 석류 이 7가지 식품을 매일 드시면 피부 나이가 확실히 젊어져요. 특히 공복에 토마토와 석류, 식후에 브로콜리와 당근을 드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가 되거든요.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피부 노화는 되돌리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쉬워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특히 담배와 과도한 음주, 만성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이 4가지만 피해도 피부 나이가 10년은 젊어져요.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관리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피부를 지켜나가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려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나 관련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생긴 점이나 기존 점의 모양이나 색깔이 변한 경우,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 경우, 피부에 지속적인 가려움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 얼굴이나 목 부위에 지속적인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또한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식품이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액희석제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 함께 알아본 피부 노화 방지의 핵심은 결국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표면적인 관리보다는 몸 전체의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7가지 핵심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피부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무엇보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공자가 말했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몇 달 후에는 거울 속에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건강한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젊고 건강한 피부로 활기찬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